아니요, 별풍선을 인사도 하시기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별풍선. 제 인생의 첫 별풍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최 사장의 이직할까 장사할까 첫 방송입니다. 제 인생의 첫 방송이고, 아프리카 뭐 TV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이 하는 인생의 첫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뒤에 이제 여기 뒤에 이쪽인가요?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0여 개의 프랜차이즈라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10여 개라기보다 그냥 제 브랜드, 수제 맥주랑 치킨을 하는 그 브랜드. 아, 또 별풍선. 저 별풍선 천천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천천히 해주셔도 되고, 저희 방송은 이제 창업하는, 창업을 위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알려드리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튼 그 10여 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제 프랜차이즈 제 브랜드로 이제 한 1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제 이 업계에서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뭐 평범한 그런 수준이에요. 가게 이름? 가게 이름을 이걸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 애매한데, 수제 맥주이고 땡땡웍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 어떻게 춤을 너무 못 추고 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더 좀 좋은 정보로 보답하는 게 저희 리액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분 들어오셨네요. 춤 춰주세요. 네, 춤은 제가 다음에 음악도 제대로 세팅을 해서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앞서 계속 소통도 중간중간 하겠지만 일단은 계속 네, 닉네임 어리버님 감사합니다. 저분은 무슨 초면이신데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호환의 수리님 기억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이 방송을 이끌어 나갈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방송의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창업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뭐 법률적인 그런 부분, 김기방 씨가 누구죠? 예, 그 법률적인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은 사실 인터넷을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업계에서 쉬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비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쉽게 얘기 안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정말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내가 약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돈을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약간 이어서 좀 더 드리면, 원래 이제 2006년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게임 회사. 뭐 다들 아시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 피망 게임 플랫폼 피망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의 공채 1기로 이제 먼저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프랜차이즈 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방송이라서 채팅을 보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일단 아름동님께서 퇴사하고 BJ 시작하셨는데 다시 회사 들어가면서 BJ 일도 같이 하면 엄청 힘들겠죠. 근데 그거는 예, BJ가 재밌어서 집에서 방송하는 거를 반대를 하신다. 근데 재밌다고 하면 그런 열정으로 좀 설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예, 저는 뭐 지금 제 일을 하면서도 뭐 글도 쓰기도 하고 또 이런 방송도 이제 시작하게 됐고 해서 이제 내용, 예, 질문은 나중에 받고 일단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을 좀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온 뭐 간단한 텍스트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것도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네, 이직 장사.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 장사를 하는 게 좋을까? 대부분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보면
직장인이실 것 같아요. 이런 뭐 제 방제를 보고 들어오신 분이면,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시거나 뭐 장사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께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다니다가 다 팽개치고 이제 장사를 시작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둘 중에 뭐가 좋다고는 당연히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공통점은 있겠죠. 그 둘 다 돈을 버는 것, 어쨌거나 내 노동력을 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마 요식업 쪽에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이제 수제 맥주, 뭐 치킨 이런 요식업 쪽에 일을 가게를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어쨌거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돈 좋습니다. 돈,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돈이 뭐 많다고 행복하냐 안 하냐. 솔직히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다 벌기 위해서 이렇게 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금 이런 방송도 한번 참고로 하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브랜드가 뭔지 여쭤봐도 되냐? 아까 말씀드린 땡땡 비어웍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시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작은 브랜드이긴 한데, 이제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직이랑 장사인가. 근데 어쨌거나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번다가 이제 공통점이 되겠고, 다른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망하는 주체가 다르다. 이직은, 회사를 다니는 거는 망해도 회사가 망하죠. 뭐 잘리는 게 뭐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리면 또 다른 데 이직하면 되죠, 사실은. 근데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자산이 몇백억씩 돼가지고 그냥 취미로 한번 장사 해볼까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보통 본인이 가진 그런 자산에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망하면 그냥 인생이 좀 엄청난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답은 장사라고 함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물론 자,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다들 사장님이 돼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이게 컨텐츠가 뭐 원래 회사에 다닐 때 뭐 하던 뭐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뭐 식당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회사를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뭐 다른 그냥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자기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별풍선 리액션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잘 들어가지고. 여튼 계속 말씀드리면, 장사가 답이라고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장사는 하셔야 돼요. 사시는 동안. 예, 장사. 혹은 뭐 좀 범위를 넓히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업. 장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장사를 해서 망하더라도 젊었을 때 망하자. 뭐 일부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장사를 과감하게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안 망하면 됩니다. 저 이런 얘기를 친구분들, 뭐 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네가 실패를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민수야. 제 이름 최민수입니다. 최 사장 이름. 이거 얼떨결에 제 이름을 얘기했네요. 예. 네가 실패를 안 해봐서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라고 하는데, 왜 실패를 해봐야 되죠? 저는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실패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 어쨌거나 알아야 되는 거는, 나는 평생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살겠다. 뭐 그것도 인생이죠. 근데 워낙 요즘에는 뭐 100살, 20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보통 이게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좀 안정적인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뭐 방송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장사하기 전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딱 넘어가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팅 내용 잠깐 보면 장사를 왜 하신 거세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회사 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게임 회사다 보니까. 재밌었는데 사실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싶었고 저는 원래 그 지방에서 살던 지방 출신이라서 와서 월급을 많이 받아도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수익이 똑같고 평생 그냥 이렇게 살면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힘들겠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하면서 내 인생에 좀 재미를 주고 싶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망할까 어쩔까 이런 거 두렵지는 전혀 않았었어요. 여튼 장사는 정말 인생의 좋은 경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생각했습니다. 월 얼마나 버세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보통 월급 제가 마지막 이제 월급을 다녔을 그 회사를 다녔을 때 월급에서 지금 한 많이 벌 때는 4배, 5배 정도 벌고요. 보통 한 3, 4배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많이 번다기보다는 풍요롭다기보다는 그냥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된 것 같아요. 다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제 가게에서만 나오는 수익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한 3배 정도 될 것 같고 그 이제 뭐 4, 5배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가맹 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수익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각합니다. 예, 순수익 맞습니다. 대신 세금 내기 전에 부가세라든지 뭐 소득세 내기 전에 이제 월별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매출에서 비용들 다 빼고 인건비 빼고 월세 빼고 관리비 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한 그 정도 벌 수 있고 보통 가게를 하시면 그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3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계속 좀 진행할게요. 처음에 제가 지금 완전 정신 없습니다. 이제 배도 살살 아프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고 횡설수설 할 수 있는데 천천히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고 재밌게 한번 얘기 이끌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 내용이 아마 그거였습니다. 그 장사를 그러면 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가져야 될 이걸 뭐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마음가짐? 그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자신감. 보는 순간 아마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금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신감은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른데 별풍선 하나 닉네임 어려버님 감사합니다. 닉네임 어려버님은 계속 저한테 별풍선을 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가게를 내가 길을 가다가 봤어요. 어떤 좀 좋은 자리에. 근데 가게들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무슨 저런데 저런 가게가 생기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혹은 저기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일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가게 가가지고 어디는 이게 맛있네. 이 집은 이게 조금 아쉬운데 맛이 약간 더 매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등등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감히 장담드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무조건 성공하실 수 성공? 망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게 10개가 생기면 그 중에 뭐 하나, 2개 살아남고 망한다. 그 한, 2개도 성공이라기보다 그냥 뭐 월 3, 400, 뭐 500 등 원래 본인이 뭐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혹은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뭐 30대 중후반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월급 정도 수준의 금액을 이제 벌게 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거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은 아까 거기서 끝나야 돼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치킨으로 얘기할게요. 치킨들이 엄청 많은데 나는 이런 독특한 치킨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이걸 만들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서 여러 번 연습하고 하면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하면 맛있어요. 근데 그 가게가 망한다니까요.
자, 이제 안 뻔한 얘기 시작할게요. 망하는데 그게 왜 망하냐?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계속 그렇게 안 해요. 바꾸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 맛있었던 그 컨텐츠를 보고 찾아오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음을 또 바꾸게 되죠. 아, 되게 친절하게 내가 그래도 계속 지금 장사가 안 돼도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서비스는 물론 중요하죠. 근데 뭐 돈 내고 오는 손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는 가게는 없잖아요. 다 똑같죠. 인사 열심히 하고. 중요한 건 결국은 컨텐츠고 처음에 믿었던 그런 좀 자기만의 가치? 그런 것들을 계속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그래서 그냥 깡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직위는 아마 다 사장님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뭐 다른 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장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중간에 약간 인터미션 느낌으로 넣어봤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이것도 냉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함.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 아마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입맛에 맛있으면 네 입맛에도 맛있겠지. 전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입맛이랑 네 입맛은 완전 다른데 보편적인 그런 맛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이것도 뭐 나중에 방송 이제 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런 내용도 좀 디테일하게 풀어 나갈 텐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누구는 정말 뭐 백종원의 3대 천왕이든 수요 미식회든 나오는 가게들 가면 아마 거의 대부분 한 번씩 그런 가게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든 음식들이 맛있던가요? 절대 안 그럴걸요. 한두 군데는 그냥 그랬어. 여기는 내 입맛에 너무 안 맞던데? 안 맞습니다. 그런 정말 레전드급의 가게도 다 맛이 항상 있진 않죠. 그래서 약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컨텐츠를 선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 가게 메뉴들이 뭐 한 20몇 가지 정도가 있고 제가 다 만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어학연수 때 주방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당연히 저는 제 입맛에 맛있는 걸 처음에 만들었죠. 근데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맛이 있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맛이 없고 또 제가 싫어하는 음식, 제가 잘 안 먹는 음식 같은 것들도 메뉴에 넣어달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나 혼자 그렇죠.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아니라. 장사는 내가 먹을 거 파는 게 아니라 남들 먹을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입맛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맛을 보이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말을 좀 제발 믿었으면 좋겠어요. 100명이건 1000명이건 굉장히 많은 수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근처의 지인들의 정말 자기랑 입맛이 다른 그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뚝심을 가지고 그냥 우리 맛은 원래 이래. 예를 들어 순댓국인데 우리는 굉장히 흰 국물이고 굉장히 맑아. 이게 깔끔하면 우리 상징이야 하고 하면서 뭐 손님도 어느 정도 있고 한 그런 집에서 좀 매운맛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은 나가시라고. 그런 가게들도 있긴 있죠. 근데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개인이 이제 하나의 식당만 이제 운영하시고 오랫동안 전통을 가진 뭐 그런 가게들이라고 뭐 했을 때 그런 분들은 뭐 그런 게 개성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보편적으로 어디를 가나 가게가 좀 잘 되고 하려면 음식에 있어서도 그런 약간 대중성,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을 내고 이 정도의 음식을 먹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만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맛있으면 네 입맛에 맛있겠지. 이 말을 진짜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친구들이랑도 진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음식이 최고 맛있는데 내 옆 친구들은 맛이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입맛이 다르고 그런 성향이 다른 거죠. 그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돈이죠. 참 애매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 입사할 때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예, 제일 무섭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혹시 이 말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요. 가서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요. 담보가 있으신가요? 담보가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왔겠죠? 근데 담보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을 안 빌려준대요.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죠? 돈은 사람을 뭐 망치게 하기도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사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많죠.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사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튼 저는 그러면 처음 어떻게 시작했느냐. 저는 제 돈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장사를 하려면 제가 그렸던 첫 가게, 그 아까 말씀드린 제 브랜드 비어웍스의 첫 가게를 딱 준비를 하는데 예상했을 때 한 부동산이랑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랑 뭐 음식 만든 식자재 준비하는 거랑 다 했을 때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가 필요한데 뭐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1억 3천, 4천만 원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 그 방송의 주제랑 약간 연관될 수도 있는데 이직할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사를 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 네임을 보고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가 다니시는 회사가 어떤 정도의 회사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 나머지 돈을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망하면 망하는 건데. 근데 왠지 저는 그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약간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잘 벌 확신은 절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두고 치킨을 만들었어요. 나름 맛있게 만들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치킨인데 그 치킨을 두고 이거 16,000원에 팔면 다른 치킨 많이 먹어보잖아요. 16,000원에 팔면 솔직히 괜찮지 않나? 근데 여기서 아까 경계해야 되는 게 내 입맛에 맛있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친구들을 불렀어요. 야, 솔직히 먹어보고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저한테 예, 음식집 수제 맥주 전문점이고요. 치킨이랑 여러 가지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 그 치킨을 이제 친구들한테 먹여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니다, 맛이 없다, 뭐 별로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하려고 그 만족하는 정도의 그 레시피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한 20명 정도한테 이제 그런 시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네, 호테스트님.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을 만족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2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좀 만족을 시키는 정도로 목표를 잡고 이제 만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이거는 그 20명이 오면 10명은 먹고 그 다음번 한 번 정도는 더 와주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원칙만 지키자. 나중에 또 뭐 하느니 치킨에 뭐 올리고 막 너무 트렌디하게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치킨인데 맛있게 저렴하게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는 장사를 해도 망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약간의 확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냥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7개월 동안. 회사 다니고 마치고 저녁에 와서 바로 가서 주방 가서 일하고 홀에서 서빙도 하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뭐 마감하고 청소하고 씻고 들어가서 집에 가면 한 5시 정도에 자거든요. 한 8시에 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이거를 7개월 동안 했어요. 7개월 동안. 뭐 내가 성실했다. 전 되게 엄청 사실 지금도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실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지 못하고 저는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지금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당장 지금 회사 그만두고, 뭐 1억 5천, 2억 넣어가지고 장사 시작하세요. 하면 겁나죠. 아까 여기 진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돈이 참 진짜 무서워요. 망하면 진짜 사람들 막 스스로 막 목숨을 끊기도 하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대신 또 잘 되면 또 뭐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안전빵이 좋죠. 안전빵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드릴 텐데 망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함부로 말씀 못 드려요. 망하면 두렵죠. 망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 되는 거는 몰라도 내가 지금 뭐 회사원이었으면 회사 다닐 때만큼의 월급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혹은 그 정도 망하지 않고 이 정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컨텐츠를 하나하나 준비하면 돼요. 요즘에. 그러면 음식을 잘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저 식당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일식집이었고요. 저는 거의 레시피 대부분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고 직접 해서 만들어 먹어보고 좀 더 보강을 하고 해서 대부분의 메뉴들이 만들어진 거고 사실 이거는 요즘에 인터넷에 워낙 레시피라든지 뭐 먹방, 음식 방송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충분히 예,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맞습니다, 진큐님.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망하는 거 되게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그 망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네, 창업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자, 어떤 장사를 해봤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영어로 된 저스트 리프레시 분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비어웍스 장사가 처음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처음 바로 창업해서 장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들이나 뭐 형들 혹은 장사 쪽에 있던 선배님들이 넌 실패를 안 해봐서 몰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욕은 하면 안 되죠. 약간 험하게 말씀드리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실패를 해봐야 돼요? 실패하면 그 다음이 없는데 계속 저는 평생 아마 회사를 다니고 힘들어 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실패 안 하려고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실패 안 하려고 미친 듯이 준비를 했고 그 미친 듯이 하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신감도 가지지만 냉정하게 나 먹을 거 아니고 손님들한테 판매할 거고 정말 재밌게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100% 누구나 만족하는 음식 말고요. 그냥 먹었을 때 리즈너블한 정도. 이 정도 금액이 이거면 괜찮지 나쁘지 않네. 우리 동네 맥주집 이 정도면 가자. 정도만 되면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가게 이름 비어웍스 네, 맞습니다. 너무 홍보하러 나온 느낌이라서 그렇긴 한데 비어웍스 그 뭐 내용은 뭐 약간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술집 맞습니다. 맥주집, 수제 맥주 전문점이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뭐 쪽지를 주시던지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뭐 비웍스가 됐던 뭐 다른 어떤 창업 내용이 됐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도 많이 곰그려져 있는 거 맞습니다. 별도로 그런 질문 내용도 받고 많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월요일날 9시에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1시간 동안 하면서 한 20분 지금은 뭐 시간이 약간 좀 오버가 되긴 했는데 한 20분 정도 살짝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코너가 좀 명확하진 않은데 뭐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데 좀 분석하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뭐 요즘에 어떤 집이 맛있나요? 뭐 어떤 좀 음식이 트렌드인가요? 혹은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사업들이 트렌드인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준비해온 내용들도 보여드리고 같이 소통을 좀 하는.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질문 위주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예, 용윤익님 비어웍스 맛있는데 저희 가게 와보셨나 보네요. 자꾸 이거 비어웍스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나오빠님 별풍선 2개. 저는
별풍선 주시는 거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원활한 우리 이제 좋은 창업 정보를 얻어가기 위해서 뭐 감사하긴 하지만 굳이 저기 이제 뭐 너무 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별치킨을 여러분들한테 매일 쏠 생각이에요. 매일이라고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할 때마다 제가 그냥 기분 날 때마다 쏠 거고요. 네, 별치킨.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비옥스에서 자랑하는 치킨을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할 건데, 근데 이제 뭐 지방에서 계신 분, 저희가 가게가 서울이랑 경기도, 부산, 천안 이렇게 있는데 좀 거리가 멀거나 이러신 분들은 튀겨가지고 택배에 넣어가지고 배송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아쉽지만 다른 브랜드 치킨 맥주 세트를 이렇게 선물을, 치킨 맥주 혹은 치킨 뭐 미성년자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치킨 음료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뭐냐? 채팅에서 정말 얘기가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잘 이끌어 나가게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좀 방송에 대한 반응을 정말 재밌게 혹은 빵 터지게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몇 분 제가 그때 선정을 해가지고 다 기억을 해놓고 다 적어놨다가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쪽지를 한번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마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쿠폰을 드릴 거고, 가급적 뭐 저희 가게가 있는 쪽 근처에 계시면 저요 말고요. 닉네임 어려워님 별풍선 많이 주셨는데 저요 말고 뭔가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 수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뭐 5명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8분의 1 확률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스트 프레시님이 창업이라는 게 업종별로 다를 수 있어서 한 분야에서 잘한다고 다른 분야에서 잘하는 것 아닌 듯. 예, 맞습니다.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팔지, 팔 주체가 중요한데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그 뭐 종목이 바뀌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약간 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 포커싱해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잘 팔고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뭘 팔지를 떠나서 장사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없으셨나요? 위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적으로 위기,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 제가 오픈했던 가게는 매출이 안 나와서 잘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매장 11개가 있는데요. 다만 위기라고 하면 그 어떤 가게가 이제 복층 구조로 가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층이라는 게 다 불법이에요. 가게에서. 예. 그걸 이제 정식으로 받으려면 복층 구조로 만들고 이거를 별도의 땅 부지를 매입한 걸로 나라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2층에 또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그 불났을 때 갈 수 있는 그 소방 출입구도 별도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더 많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잠깐 일단 가게 건물주께서도 그게 싫다, 그냥 복층 없애든지 나가든지 해라 해서 일단 가게를 정리를 하시고 나온 거 말고 매출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없었어요. 어쨌든 위기라고 하면 그 정도. 예, 복층. 그렇죠. 타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호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 가게 그냥 죽이려고. 경쟁업체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 상대방 가게들이 자기랑 이제 뭐 똑같은 치킨집이라 하더라도 그 가게 신고해서 만약에 뭐 영업정지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가게 매출 안 올라요. 가게 치킨이 맛있어야 오르지. 진짜 병신 같은 짓입니다, 그거 진짜. 병신 해도 되나? 하여튼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자기가 잘 되려면 서로 그쪽에 치킨집이 많구나라는, 잘 되는 집들이 많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같이 저기는 치킨 골목, 치킨 거리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분위기가 오히려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복층이 뭔가요? 가게가 이렇게 판처럼 딱 이렇게 뭐 위에서 이렇게 탑뷰로, 그러니까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있으면
고기에 한 절반 정도 이만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더 넣는다든지 천정이 높은 가게에 불법으로 이렇게 칸을 치는 걸 복층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알바생 풀어서, 그렇죠. 알바생 풀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술집에 위조한 주민등록증 들고 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가게에서도. 저희 가게가 아니라, 저희 가맹점주님께서 있었는데, 그 학생이 들어오고 나서 10분 만에 경찰이 가게로 바로 온 거예요. 예. 경찰들이 갑자기 거기에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겠죠?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지나가다가, 고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저희 그 가게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출동을 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의무는 다 했어요. 나이가 어려 보여서 우리는 뭐 민증검사 거의 다 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형의 민증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둘이 닮은 거예요, 둘이. 진짜 약간 쌍둥이는 아니었는데 이게 남자 형제다 보니까 굉장히 이목구비가 많이 닮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다 소명하고 실제로 CCTV를 통해서 그 민증을 검사 확인받는 그런 장면까지 다 찍힌 거를 이제 제출하고 소명을 하고 간단하게 그냥 경고만 하고 지나가죠. 근데 실제로는 검사를 다 했더라도 미성년자가 먹으면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부분들 참 예, 장사를 하면 이게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저래님이 장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진짜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가요?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고 돈을 모아서 결혼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모험 같아서 걱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고 은행에서는 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잃으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뭐 외저래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또 이제 뭐 퇴직하시면 부모님 봉양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모험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괜히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걱정되는 요소들, 위험되는 요소들,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어나가고 100%는 다 못 줍니다. 근데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서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가게들 가보세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고집을 부리거나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말도 안 되는 걸 팔아요. 그럼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분들 나름은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인사 잘하고 서비스 뭐 하면 되겠지. 등등 여러 가지 좀 그 자기 일에만 계속 매몰되고 내가 지금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막 생각이 막 거기에만 빠져서 움직여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참 되게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잘못된 어떤 굴레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하는 거 복잡하나요? 라고 저스리프레스님 또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안 복잡합니다. 그냥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5개까지는 그냥 하셔도 돼요. 개인 사업, 내가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와서 야, 니 되게 맛있고 장사 잘 된다. 우리 하나 열어줘. 알겠습니다 하고 열어드리면서 시작한 거예요. 5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 부터는 이제 등록을 하고 일정 서류를 왔다 갔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정리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답을 드리면 쉽습니다. 그 질문 씹혔다는 그 예, 하티스트님 어떤 질문이죠? 제가 지금 이게 첫 방송이라서 질문 한 번만 좀 더 해주세요. 하티스트 글자가 이게 위로 제가 한번 올려서 볼까요? 네, 한꺼번에. 네. 잠깐만요. 하티스님 질문 먼저 드릴게요. 회사 다니면서요. 네. 와, 저는 사람 더 들어와 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되게 부담되네요. 글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네, 부업으로 장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예. 자산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죠. 안 해주죠,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직장이 있으신 거고, 직장이 있으시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준비할 때, 자,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답만 금방 빨리 하고 또 제가 질문 금방 따라갈게요. 돈이 없어, 돈이 뭐 6천이 이렇게 모자란다고 이제 인사미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가 모자라면 그런 게 있어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그런 제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주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주류 도매상에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옛날에는 대출해주고 그 이자조로 술을 비싸게 납품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2년 동안 니네 술 쓰겠다. 뭐, 오비면 오비, 하이트면 하이트 쓰겠다라고 약속하면 금액을 빌려줘요. 물론 그 금액 같은 경우에도 뭐, 담보까지는 아니고, 설정 금액이라고 해서 뭐, 전세자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그 집주인 다음으로 후순위 정도에 이렇게 뭐 올린다거나 약간의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사실 자산이 꼭 반드시 없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 갭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금전적으로 준비를 좀 긴 시간을 잡던 기간을 좀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본업이 있으신 거니까 천천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사를 이제 하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어린 생각인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살짝 약간 회사 경험도 되게 좋았지만 지금 만약에 저를 다시 뭐 하티스트님이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더 20대로 돌려놔 준다면 바로 장사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엄청 좀 뿌듯해요. 뿌듯하고 재밌기도 하고 성과는 회사 사장님께 아니라 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미도 있고 보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답변 좀 들어볼게요. 유성님께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고 싶은데 집에서 시작하다가 사무실 구하고 장사하고 생각 중인데 액세서리,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시작해야 적당할까요? 제 절친 친구 이제 동생이 이제 의류 저렇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사무실도 있고 지금 좀 인터넷에서는 꽤 그래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금의 규모는 일단 액세서리나 의류 같은 이제 뭐 일종의 뭐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고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재고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안 그러면 적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보통은 뭐 후자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뭐 비용이 필요 없으면. 근데 재고를 많이 안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살 수 있는 만큼만 사세요. 금액 본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만 사세요. 500만 원어치 사서 원가가 500만 원이면 판매할 때 뭐 저런 보통 액세서리나 의류 같은 경우는 마진 100% 보거든요. 한 1000만 원 돈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치를 정말 좋은 제품을 잘 셀렉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딱 판매를 하면서 한정 판매로 그냥 파는 거예요. 한정 판매라는 건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팔고 1차 판매 종료 또 그 다음에 있다는 걸 또 살짝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반드시 얼마 있어야 된다 정해놓고 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그거 말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일단 500 해서 또 1000 땡기고 1000 넣어서 2000 땡기고 약간 비트코인 느낌이긴 한데 약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게 그 제조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개인 컨설팅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1대1로 가능합니다. 해드립니다. 네.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브랜드를 영업하는 게 아니고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다 답변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하고 만나 뵙고도 가능하고요. 예, 창업지원금 이딴 거 엄청 까다롭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근데 창업지원 자금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그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 지원금 해가지고 뭐 나이도 얼마큼 돼야 되고 무슨 어떤 특정 분야여야 되고 거기에 좀 회사 다녔다면 경력이 좀 돼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좀 보이는 대로 질문을 좀 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거 참. 자, 요식업을 한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 준비해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거는 3년 정도 기간을 둔다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저도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긴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좋다, 개인 사업이 좋다 함부로 추천 못 드립니다. 이건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프랜차이즈는 그냥 어디 가나 다 맛 똑같고 그냥 프랜차이즈를 기대하는 요 정도가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가 만들겠다. 약간 수제 맥주 브랜드를 만들면서 딴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인테리어, 음식, 메뉴판,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한번 제공해보자 해서 저는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프랜차이즈가 꼭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은 프랜차이즈도 되게 많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디테일하게 다 까발려 드릴 텐데,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 뭐 가맹비, 그리고 안에 집기 들어가는 설비비, 그리고 뭐 부동산은 어차피 뭐 권리금이든 보증금이든 나중에 찾아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하는 이 앞에 세 가지 금액에 당연히 마진을 붙이죠. 프랜차이즈는 엄청 소위 말하는 눈탱이 칩니다. 이거 눈탱이 친다 말하고 브랜드 얘기하면 약간 거기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들 많죠.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한 20평 정도 오픈하는데 금액이 얼마 필요할까요? 카페 한번 아시는 분들. 그렇죠. 기본 5천 남겨 먹습니다. 예. 근데 다 오픈할 때 어떻게 금액이 어느 정도 들까요? 1억 5천. 약간 비슷합니다. 좀 더 쓰세요. 1억 5천. 2억. 네. 2억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카페. 말도 안 되죠. 저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브랜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되게 많은 우리나라 그냥 커피 브랜드예요. 공사를 제가 하잖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뭐 누구든 뭐 개인이 가셔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 컨택해가지고 실제 하게 되면 배읍은까지는 아니에요. 걔는 너무 싼 마이라서 싼 마이라고 하면 안 되나? 말고 조금 더 지금 많이 있는 평균 비용 얼마 드나요? 20평 인테리어를 하면요, 당연히 안에 뭐 얼만큼 꾸미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제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저의 인테리어 보시면 되게 비싼 자재들을 많이 써요. 많이 써도 20평 하는데 원가로 딱 5천만 원 들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혹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집기 뭐 이런 거 외에 뭐 인테리어 공사도 별도 공사 제외한 다음에 5,500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보통 브랜드들은 거의 이상하게 다 5,500이에요. 무슨 모든 브랜드가 수리건 뭐든. 근데 거기서 보시면 별도 공사 간판, 뭐 철거, 소방, 가스 빠져 있어요. 근데 얘들이 다 하면 돈이 1,500, 2,000돈이 더 붙어요. 근데 기본 인테리어 5,500을 잡아놨잖아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기본 인테리어는 제가 20평 하면 한 5,000 정도 되면 충분히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철거, 간판 전부 다 포함해서, 간판도 뭐 나중에 이것도 다 설명드릴 텐데 레이어로 된 정말 예쁜 간판, 약간 예를 들면 투썸 플레이스라는 커피 브랜드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흰색에 뒤에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되게 예쁜 그 간판인데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레이어 간판이. 그 간판까지 하고도 5,000이면 돼요, 사실. 그리고 집기 집어넣는 거 커피면 1,500이면 됩니다. 이건 누가 뭐 딴 장사 하시는 분들이 에이 무슨 소리냐, 뭐 기계도 당연히 더 비싼 거 뭐 스피릿 이런 거 쓰면 뭐 기계만 3천만 원 하죠. 근데 적당하게 할 만큼 정도 하면,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5천에 1,500, 6,500이면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인테리어 다 하고 물론 뭐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들 마진이 5천에서 8천원 된다. 예. 근데 뭐 또 비난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비용을 내는 거죠. 내고 이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노하우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거죠. 너무 비싸게 팔고, 또 결국은 인건비는
다 포함이죠. 인테리어 그럼 자재만 갖다 놓고 인건비 없이 누가 공사합니까? 여튼 모든 거 다 했을 때 간판 불도 다 들어오고 짠 장사할 때까지 준비하는 게 6,500 정도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도 물론 당연히 휘옥스 브랜드는 마진을 받습니다. 예, 말씀드려요 저는. 근데 문제가 그걸 얘기하지 않고 마진이 얼만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혹은 거짓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50분이나 지나갔네요. 자, 장구경 님이 자재비와 인건비 비율은요. 장사 일을 계속 할 때의 그 내용을 말씀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월세는 3일 매출로 낼 수 있어야 되고 5일 매출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자재비는 3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딱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도 비율로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매출 한 달에 3천만 원을 발생시켰다. 3천만 원에서 인건비 빼고 관리비 빼고 식자재 나머지 금액에서 식자재 35%를 뺀 금액이 자기 수익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저 그냥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사 이제 저처럼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시작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형 멋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방송으로 이거 보니까 되게 허접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못생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여기 지금 배경화면 보면 얘 얼굴이랑 완전 딴 사람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능력 오래버님. 오래버님 별풍선 부자시네요. 무슨 장사 하시나요? 앞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다 아셨을 텐데 그 수제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저는 가맹 사업을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김기방님 닮으셨어요. 김기방님이 누구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게 굉장히 시간도 좀 한정돼 있고 되게 라이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한 코너 한 코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다듬어 나가면서 질문 또 나왔으니까 조금만 볼게요. 회사 다니며 경험해볼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네, 그냥 홈쇼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N쇼핑이나 이런데 물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이 있다. 300만 원치만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에 한정 판매로 그냥 올려서 한번 판매를 해보세요. 본인의 시각, 물건을 얼만큼 보는 그런 센스가 있는지 테스트 해보기에는 정말 좋은 데가 저는 N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온라인이라서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또 그런 손님들을 관리하는 게 또 온라인으로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장점을 잘 보여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 잘 AS 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쉽게 잘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그런 안목이 그런 사업에 맞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 정도로 괜찮죠. 예, 기방. 조인성 친구, 조인성이면 끼리끼리 논다고 좀 괜찮게 생긴 사람인 거 제가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김기방 씨 누군지. 예. 네, 잭기러비님께서 현재 편의점 창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24살인데 되게 젊으시네요. 창업을 하려고 1년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오래됐죠. 오래됐고 지금 창업 관련 기사들 보면 제일 많이 망하는 업종이 치킨, 저도 뭐 치킨을 팔고 있긴 하지만 치킨 그리고 편의점 제일 많이 망한다고 합니다. 브랜드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편의점 없는 동네는 없죠. 저도 굉장히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편의점이 4개인가 있어요. 거기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편의점이랑 편의점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생기고 그럼 또 이 사이에 또 생기고 망할 수밖에 없죠. 개수가 많긴 한데 근데 편의점은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대신에 전제가 있어요.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 많이 드느냐? 부동산을 굉장히 좋은 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우리 편의점은 우리 편의점만의 특이한 물건이 있어요? 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GS 편의점, 뭐 CU, 요즘에 뭐 이마트 24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디 가나 똑같은 제품들이 있거나 뭐 없거나 더 그 가게만의 제품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편의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거는 위치,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맹점 몇 개 있나요? 11개 있습니다. 무슨 체인이세요? 수제맥주 체인점입니다. 예, 편의점 목싸움이죠. 자리빨. 근데 약간 힌트를 드리면 그 장사를 하시던 그 선배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일 좋은 자리가 편의점을
두기 제일 좋은 자리 어딜까요? 제일 좋은 자리가 백화점 옆자리랍니다. 백화점. 백화점 옆자리는 보통 아파트 단지는 근데 한계가 있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모텔? 모텔 안에 편의점이 있나요? 그렇죠. 예.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날 쇼핑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런 쇼핑 잠재 인력들이 나와서 물을 사 먹는다든지 굉장히 라이트한 쇼핑들을 많이 하는 곳이 백화점 옆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근거는 사실 몰라요. 저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 백화점 근처에만 그분은 계속 편의점을 꽂고 계시더라고요.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편의점이 창업 비용이 요식업이나 소매점 프랜차이즈 중에 창업 비용이 제일 저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창업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편의점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는데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백화점, 횡단보도. 그렇죠. 그렇죠. 병원도 좋죠. 병원에서는 이제 선물 세트 위주로, 그러니까 병문안 갈 때 들고 가는 뭐 무슨 음료수 세트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팔리죠. 근데 그런 자리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백화점 옆자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굉장히 비싸고 잠깐 부동산 얘기해보면 그래요. 뭐 권리금이란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리스로 해서 그냥 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보증금보다 훨씬 비싸고 더 말도 안 되는 뭐 종로 같은 경우에는 1층 그 종강역에 보면 거의 제일 유명한 상권이거든요. 전 우리나라에서 거기가 제일 장사 잘 되는 곳인 것 같긴 한데 거기 1층에 20평 정도 자리 메인 한가운데 자리면 권리만 5억씩 합니다. 권리만 5억. 보증금 빼고요. 보증금이 한 2억? 한 7억. 가게만 7억이에요 이미. 근데 20평 좋은 자리라고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7, 8천, 9천 뭐 좀 더 비싼 브랜드면 1억, 1억 2천, 3천 가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건을 어차피 부동산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권리금이든 보증금이든 정말 많은 분이 질문 주셨는데 다음에는 날 잡고 질문만 받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딱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저랑 보면 많은 질문들 주시면 답변해드리고 할게요. 자, 권리금은 못 돌려받지 않음?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고 처음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타진을 해봐야 돼요. 물론 못 받을 위험성도 있긴 한데 저는 가게를 본점을 한번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권리금 올려서 받았습니다. 한 5천 정도 올려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도 한데 못 받는 경우는 그 건물이 뭐 재건축이 들어간다거나 할 때 그럴 때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내용 한 번만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좀 약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거 시간을 늘리든지 횟수를 좀 늘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5명 생각했거든요. 근데 60분이나 지금 들어와 주셔가지고 그게 뭐 추천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추천도 좀 해주시고 계속 이제 매주 월요일날 힘 빠진 그런 때잖아요. 그때 좀 저랑 한번 웃으면서 재밌게 좀 방송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좀요. 어떤 거요? 광화문 근처 공포마차님 광화문 근처에서 생각 중이 광화문 겁나 비쌉니다. 진짜 비쌉니다. 저 최근에 광화문 쪽 손님 있어가지고 갔는데 충격적일 정도로 비쌉니다. 종각만큼 비쌉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라는 말은 귀족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돈의 맹목적으로 돈만을 바라보고 가는 건 좀 약간 그렇죠. 저도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돈은 많은 걸 사실 해결해줘요. 우리 걱정들 얘기해볼까 젊었을 때? 요즘 뭐 고민거리가 뭐예요?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회사 다니는데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 돈 있으면 해결돼요. 돈 있으면 회사 안 다녀도 되겠죠. 또 우리 집 부모님들이 막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행복의 기준이라고는 함부로 말은 못하죠. 하지만 저거는 돈 없어 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뭐 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고 너무 재밌길래 한번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하면서 돈 굉장히 망하지 않는 장사,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죠. 망하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창업 준비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직위는 사장님이에요. 결국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소소한 지식 대신에 저는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업계에서 얘기 안 해주는 것들, 프랜차이즈 회사들에서 얘기 안 해주는 것들 저는 다 까발릴 거예요.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뭐 고소 고발 당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뭐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여튼 앞으로 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월요일날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이제는 오늘 얘기했던 것들에 이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좀 짚고 갈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첫날인데도 별풍선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1초 만에 가요. 닉네임 어려번님 다음에 꼭 오세요. 다시.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같은 것들은 다음번에 계속 받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